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CJ1호기와 2호기에 이어 3호기까지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카이에서는 KF-21 전투기가 드디어 초음 속의 영역에 발을 디딜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2년 7월 KF-21 전투기 CJ1호기가 첫 비행을 성공하고 무려 6개월 만에 CJ3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것에 이어 초음 속의 속력까지 이렇게 빠르게 확대한 경우는 전 세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전투기 체계에서는 마하 1 이하를 아음속이라고 명칭하고 마하 1 이상을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KF-21 전투기의 양산 예상 시점을 2026년인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초음속의 비행은 기존의 일정보다 빠르게 앞당겨서 올 1월에 전격 진행을 하고 있는데 KF-21에 공개된 최대 속력은 마하 1.81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마하 2 이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미국 지사의 F414 쌍발 엔진을 장착해 마하 2 이상의 최고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F터버너를 통해 기체를 빠르게 비행시킬 수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초음속을 돌파하는 미국 F-35와 견주어도 될 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이러한 모든 비행 조건을 통과하면 강력한 쌍발 엔진을 이용한 코브라 비행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 근접 전투인 공대공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해 적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처음 만든 KF-21 전투기가 초음속 돌파를 위해 기존의 아음속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인해 기체의 저항성이 증가하고 조그마한 설계 실수에도 초음속 비행 시 기체에 강력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날개나 구조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음속 비행을 마친 후에도 기체의 외형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기체 내부에서 부품들의 정제성을 확인하고 피로도를 체크를 해야 되므로 비행 후에도 면밀히 체크를 수행해야 합니다. 카이에서 발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일정을 지속적으로 앞당기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올 상반기에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까지 시험 비행을 모두 진행 성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 중 초음속 비행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지속적인 도발과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인기의 도발을 감행하자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속도를 높여서 공중에서 압도하는 전략과 함께 한 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하는 전투기를 자체 생산해 초음속까지 공개해 압도하기 위함입니다. 초음속 비행 돌파의 성공에 성능을 입증한다면 극한의 중력을 갖게 되는 전투비행과 고바듬 각비행, 신속비행, 스핀비행 등 다양하고 극한의 조건에서 비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등 지상에서 상당한 정보 분석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극한의 조건에서의 다양한 시험 비행을 실시하므로 앞으로 4년간 이뤄질 시험 비행 일정까지 크게 앞당겨 2026년에 양상 예정을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시제기 중에서 4호기와 6호기는 복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보통 전방의 조종사가 보람의 전투기 기체를 조종하고 후방의 조종사는 보통 부사수로 비행 체험을 한다거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데 F-14 전투기에는 후방엔 아예 조종 스틱 자체가 없고 F-4나 F-16의 경우는 조종이 가능하도록 스틱은 존재하지만 실제 사용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의 경우 후방의 조종사의 역할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전투기를 조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국산 KF-21 전투기와 무인 스텔스 전투기와 가오리-X의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방식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KF-21 전투기와
동일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 순간 화력을 높이는 용도로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적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체계까지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재인 파일럿을 지키며 대신 자폭 공격까지 가능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우리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런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과 애프터버너를 통해 진정한 무인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내부 무장창은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에 개발 중인 것으로 핵심 기술인 유압 시스템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내부 무장창의 기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고 멋진 KF-21 전투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좋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보람의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한 대당 가격이 6천억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의 F-35 전투기의 한 대당 가격이 8천억 달러 선으로 측정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경쟁 상대로는 미국의 F-35 전투기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가 있는데 KF-21 전투기가 완성되자마자 나머지 전투기들의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완료되면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의 적극적인 라팔 전투기 세일즈를 통해 최근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기종의 우려는 2023년에 들어오면서 점점 현실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인 시험 비행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3년이라는 시간 안에 2200여 가지의 시험 비행을 시제기 6대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행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중요한 요인은 시제기를 9대나 제작하고 있으며 초반 비행에 이렇게 많은 시제기를 생산하고 시험 비행의 진행을 통해 혹시 모를 수정사항이나 기체의 불안정함을 완성형을 생산 전에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단순히 시제기 생산을 많이 하고 시험 비행을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연구진들과 기술자들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초반에 개발 자금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